한겨울 석 달 동안 산문박 출입을 금하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전념하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면연 동안거 해제 법문으로 수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단히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6대 총림에서도 일제히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계면연 동안거에 들어갔습니다.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정진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결연한 각오와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상월결석 회주 자승 스님이 종단 안팎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처음 마련된 자리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와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을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걸쳐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종교 편향 정책을 지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호국불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겨울 석 달 동안 산문박 출입을 금하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전념하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언제 어디서나 부단히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조용수 기자입니다. 어제 조계종 전국 선원에서 2천여 수자들이 일제히 계면연 동안거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대중을 격려하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계면연 동안거에 전국에서 이런 아주 등 높고 수행이 높은 구참 선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한철에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 조계종은 올해 영축총림 통도사를 비롯해 봉암사 총립선언을 비롯해 총림선언과 비구, 비구니 선언에서 2천여 납자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통도사 보살선언, 부산포교당, 홍법사 등 전국의 제가선언과 시민선방도 겨울 석 달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영축산을 휘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깨달음을 찾아 정진하는 수행자들을 외호할 통도사 주지스님도 대중을 향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올겨울에는 또 유난히 또 기후 이상 변화가 심하고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렵다는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위생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게 한철 원만하게 성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파 대종사는 올 동안거에도 대중들에게 방일하지 말고 깨달음을 구하는 데 매진하라는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마음자리의 고향을 찾고 보면 사량분별과 시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치를 지극히 참고하라는 가르침으로 대중을 독려했습니다. 고향을 찾아다닐 때는 여기로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많이 헤매고 찾다가 고향집에 뚝 돌아와가지고 아니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제 동네에서 써나먹이 필요 없다 이거라. 계면연 결제 법을 마치겠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종정예하가 주석하는 통도사를 비롯해 전국 6대 총림에서도 일제히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계면연 동안거에 들어갔습니다. 각 총림의 방장 스님들은 정진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결연한 각오와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80 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대종사는 동화사 금당선원 선불장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성철 스님의 오도송을 읊으며 동안거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의현대종사는 선지식들이 동화사에서 모여 동안거 정진에 들어가는 모습에 환희심이 난다며 해제 때까지 용맹 정진해 깨달음을 얻길 당부했습니다. 정진 잘 하셔서 어떤지 해제 때 모두 조금이라도 직인이 열리고 또 한 소식 얻는 그런 동안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방장 원각대종사는 3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송나라 도겸 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일화와 당나라 보화선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조사 스님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다며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진해 조사 스님의 경지에 이르길 당부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옛날 모든 조사 스님들도 옛날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이미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아니할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방장 현봉대종사는 본래 면목을 강조하고 지금의 몸은 화합해 이루어진 헛개비와 같은 형상이라고 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매의 수행을 통해 몸과 바깥의 경계를 무너뜨리면 참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허망한 마음은 만일 바깥의 6경계가 색성, 향미, 촉법이 없으면 있지 않을 것이며 이 몸인 사대가 분해하고 저 바깥의 경계도 없어지면 그 가운데 경계들을 반연하던 그런 작용도 사라져서 마침내 반연하는 그 마음도 볼 수 없을 것이거다. 덕숭총림 수덕사방장 다라대종사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씻어내기 위해 화두 참구와 기도에 몰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안거 수행을 앞둔 대중에게 반야는 용맹정진이라며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의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놓치지 마라, 잊지 마라. 순간순간이 용맹정진이다. 10년 후, 100년 후 제자리에 와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주는 반조이 뭘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졸고 있어도 그대는 세상을 살리는 진짜 일이 주인공이더라.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대종사는 이번 결제에 들어가는 사부대중은 마음의 미지근한 것들을 확철대오해 출격장부가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또 상월결사의 인도순례가 부처님 법을 세상에 더 열심히 전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우리도 이번 결제에는 옹골찬 마음으로 화두 일념으로 정진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의정을 돈발해서 그 의정이 일어나야만이 화두가 일념이 되고 수미를 해주기 때문에 화두상의 일념으로 이렇게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석 달 동안거에 들어간 2000여 수좌는 내년 정월 대보름까지 각자의 화두를 참고하며 용맹정진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전국 총림과 함께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도 개묘년 동안거 입제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입제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종상대종사,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선원장 종우스님을 비롯해 이영숙 신도회장 등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은 건강을 잃으면 정진조차 할 수 없다며 수행에 들어가는 4부대중의 건강을 기원하고 정진의 목표를 이루길 축원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4부대중은 조실 월산대종사의 육성법문을 경청하며 결제기간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평등함이요, 또한 청정함이요, 또한 무진함이요, 또한 적집함이요, 또한 법신이요, 또한 심심 깊고 불가사의함이요, 또한 허공과 같음이요, 또한 무궁함이라. 본자 동함이 없고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오대산 월정사도 불기 2567년 개묘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결제법회를 통해 월정사 만월선원 19명, 상원사 청량선원 18명, 북대 미르감 상황선원 10명, 지장암 기린선원 17명 등 모두 131명의 스님이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올바른 수행 정신으로 세상을 밝히고 중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비원력을 당부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대로 부처님의 가피 충만과 본래 성불을 화려히 피어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다는 원력 속에 온 산중에 청량한 기운이 충만하고 또 크게 한 발 내딛는 그런 소식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종단 안팎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공식 인터뷰로는 처음 마련된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1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월결사와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을 오늘과 내일 2차례 걸쳐 보도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회주 자승스님이 밝힌 상월결사 정신의 근간은 미래불교는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과정이 수행과 전법인데 즉 상월결사는 곧 수행과 전법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런 행주자 어묵동정이 다 공부이듯이 수행과 전법을 통해서 통불교 개념을 수행과 전법이라고 하는 두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게 상월결사 정신입니다. 상월결사 차원에서 진행했던 걷기 순례와 관련 자승스님이 주관해서 하는 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비순례, 삼보사찰 순례, 인도순례는 전법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그 힘을 결집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대학생 전법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편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전법 기금으로 결집되지 않았나 싶고 그 후원된 금액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10년간 대학생 포교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그동안 불자 인재들을 키우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젊은 불자들을 육성해 그들이 정치계와 경제계, 언론계 등에 진출하면 종교 편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돼. 그래서 지금서부터 대학생 젊은 친구들을 불자로 키워서 이들이 졸업해서 각계각층에 가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승려대회나 범불교 대회 등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때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격려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지고 그런 말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또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역이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불교광장 관담회 이후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달라이라마 방안은 종단협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종단협이 회의를 열어 달라이라마 정식 초청을 결의하고 초청장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불자들에게 뭔가 결집되고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종단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종단협의회 이름으로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야 된다. 종단 조직 개편과 관련해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특위를 만들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로 스님 3명, 종의위원 3명, 본사주지 3명, 종단에 밝은 사람 3명, 불교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 3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원로 종의 본사주들이 대표급이 모여서 이해하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그게 종회에도 통과되고 원로에서도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3년간 준비를 하고 이 종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교육원, 포교원 개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시대 변화에 맞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자승 스님의 생각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충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현재 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대표적인 종교 편향 정책을 펼친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 조계종 충무원 인근에 건립된다는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충무원장 진호 스님은 윤석열 정부의 불교 편향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며 호국 불교로 나라를 지켜온 스님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전무한 역할을 지적하고 충훈관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스님들을 위한 기념관 건립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전국 58개 사찰에서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참가비 $10,000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전국 50만 수험생들이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싸우며 시험 준비에 몰입했던 수험생들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58개 사찰이 다양한 주제로 수험생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체험 비용은 $10,000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될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힐링하고 그 힐링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든 진학을 하지 않든 밝은 사회로 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면 좋겠다 해서 서울 조계사와 천축사, 인천 강화 전등사를 비롯해 전국 58개 사찰에서 특별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며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특히 강원 백담사에서는 스님과 차담과 순명상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이, 경기도 광명 금강정사에서는 모닥불멍을, 충남 지장정사에서는 농작물 수확 체험 등 이색적인 경험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우 스님은 높아진 학업 능력에 비례해 삶의 질과 행복 지수까지 높아지지는 않는다며 템플스테이가 진정한 행복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펙은 높아지는데 스펙이 높아진 만큼 또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는 과연 높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템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템플스테이로 수험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꿈과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청미단 우남장학회가 종립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사, 불교학생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미단은 지난 24일 부산 해동고등학교 법당에서 엄호준 군을 비롯해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 원, 금정중과 해동중학교 동아리 3곳에 교육환경 개선금 각 100만 원, 같은 학교 교사 2명에게 연구지원비 각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사 효산 스님은 부처님이 어린 라울라에게 정법의 가르침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처럼 청량사 우남 스님과 이사들도 어린 불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전달식에는 장학회 이사인 효산 스님, 불현성, 해련성, 진덕화 보살과 김대실 사무국장, 유원규 해동고 교감, 안정수 교법사 등이 동참했습니다. 불자 작가들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작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이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지난 24일 작가 템플스테이에는 방송, 영화 시나리오, 불교용품 작가 등 총 9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봉선사 포교국장 해교 스님의 안내와 설명으로 사찰 곳곳을 살펴보며 사찰에 대한 이해를 더했으며 각자 일을 소개하고 창작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녁과 새벽 예불, 스님과의 차담 등을 통해 불교 문화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 봉선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의 숲을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이 김장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25일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과 광주 관음사 주지 소은스님이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순례단과 소은스님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할 500포기 김장을 진행했습니다. BTN 붓다회 광주불교 사찰순례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올해로 7년째 매년 겨울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가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중고등학교와 화쟁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만해연구소는 지난 23일 중앙도서관 수불 컨퍼런스홀에서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와 협약식을 통해 동국대학교의 건화 개념을 구현하는 화쟁형 인재 양성을 이번 협약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만해연구소와 동국대 산하 중고등학교는 불교와 문학,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협력할 방침입니다. 고재석 만해연구소장은 협약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 업적과 인문학적 역량을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와 공유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